5849년,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영국의 고고학자는 이라크 북부의 니네베 유적을 발굴하던 중 학자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데 30년이 넘게 걸린 놀라운 유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도서관이었다.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막 아래 묻혀있던 고대 아시리아 왕 아슈르바니팔의 개인 도서관이었다. 그 안에는 수만 장의 점토판이 있었고 그중 일부에는 아슈르바니팔이 살아있던 시대에도 이미 오래된 기록이 새겨져 있었다. 그 점토판들 가운데 하나는 전쟁이나 수학, 왕의 칙령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점토판은 미래의 특정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깨어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록을 남긴 수메르인들은 5000년도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 점토판은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예언이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 그 점토판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 이 채널에서는 주류 역사에서 교과서에 거의 담지 않는 유물과 고대 문헌, 그리고 놀라운 발견들을 다룬다. 이런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은 바로 아래에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사실 이 이야기는 레이어드의 발굴팀이 5849년에 첫 삽을 뜨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최초의 도시를 세우고 최초의 문자를 만들고 최초의 법전을 마련한 뒤 거의 2000년 동안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잊힐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문명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그들을 수메르인이라 부른다. 그들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 훗날 그리스인들이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라 부르게 될 지역에 살았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우르크와 에리두, 우르, 라가시 같은 도시들을 길러냈다. 기원전 3500년 무렵에는 우르크 한 도시의 인구만도 약 8만 명에 이르렀고 당시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였다. 그들은 훗날 성경에서 문명의 요람이라 부르게 되는 땅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고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우 독특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문명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수메르인들이 남긴 서령 문자 점토판은 이 점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문자와 천문학, 농업, 수학, 법률 체계까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방문자들에게서 전해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그 존재들을 아눈나키라고 불렀으며 수메르어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라는 뜻에 가깝다. 주류 고고학계는 이에 대해 익숙한 설명을 내놓는다. 아눈나키는 단지 고대인들의 종교적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신들일 뿐이며 제우스나 오딘, 라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설명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기록의 세부 묘사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수메르인들은 다른 문화권처럼 신들을 묘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이웃을 기록하듯 아눈나키를 묘사했다. 이름과 계급, 다스리던 도시, 제정한 법, 서로 벌였던 갈등, 그리고 떠나기로 결정한 정확한 순간까지 모두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점토판에 따르면 그들이 떠나기 전 하나의 약속을 남겼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었다.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에는 아시리아 이전 문명들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지식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왕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인물이었다. 대부분의 고대 군주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아슈르바니팔은 4개의 언어를 읽을 수 있었고 서기관들에게 중요한 문헌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필사하라고 직접 명령했다. 그는 알려진 세계 곳곳에 사절을 보내 더 오래된 도시와 더 오래된 도서관에서 점토판을 수집하게 했다. 기원전 612년 니네베가 메디아와 바빌로니아 연합군에게 함락되면서 도서관은 불길에 휩싸였다. 그러나 점토판은 파피루스처럼 타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불은 점토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유물들은 거의 2500년 동안 재 속에 묻힌 채 누군가 다시 찾아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레이어드와 그의 후임 호르무즈드 라삼이 점토판을 런던으로 옮겼을 때는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 없었다. 서령 문자는 이미 사라진 문자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독하기까지는 여러 언어학자가 세대를 이어가며 연구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해독에 성공한 뒤 학자들은 점토판이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카드어와 아시리아어,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가장 오래된 층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지구의 어떤 언어와도 관련이 없는 언어였다. 바로 수메르인의 언어였다. 1872년 독학으로 언어를 익힌 번역가 조지 스미스는 대형 박물관에서 점토판을 연구하던 중 그를 얼어붙게 만든 한 점토판을 발견했다. 그 점토판에는 거대한 대홍수가 기록되어 있었다. 신들이 내린 홍수와 거대한 배를 만들도록 선택된 한 사람, 그리고 짝을 이루어 배에 오른 동물들과 마른 땅을 찾기 위해 날려보낸 새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스미스가 마주한 것은 창세기보다 적어도 1000년은 앞서 기록된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원형이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깨달은 순간 그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옷까지 벗기 시작했다고 한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일부였던 그 점토판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소장품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점토판은 아니었다. 가장 충격적인 점토판은 등록번호만 붙은 채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후 1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 점토판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수메르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역사를 앞으로만 나아가는 직선으로 보지 않았다. 역사는 하나의 바퀴이자 반복되는 순환이라고 믿었다. 점토판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수메르인들이 기록을 남기기 훨씬 전부터 수십만 년 동안 지구를 방문해왔다. 그들은 일정한 주기에 맞춰 찾아왔다. 그리고 그 주기는 매우 길었다. 수메르인들은 통치 기간을 해가 아니라 사르라는 단위로 계산했으며 하나의 사르는 오늘날의 3600년에 해당했다. 수메르 왕 목록이라 불리는 문헌에는 최초의 8 아눈나키 통치자가 모두 합쳐 24만 1200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류학자들은 그런 숫자를 시적인 표현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다른 기록에서는 시적인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상업 기록과 세금 장부, 법률 문서에는 모두 정확한 수치가 사용되었다. 왕 목록 역시 정확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메르인들이 말한 이 순환은 하나의 천체 현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아눈나키가 니비루라는 세계에서 왔다고 믿었으며 그 이름은 건너감 또는 건너가는 행성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니비루는 매우 긴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수천 년마다 한 번씩 지구 가까이 접근했다. 그리고 그 천체가 하늘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아눈나키도 다시 돌아왔다. 그 천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 아눈나키도 떠났다. 그리고 점토판은 언젠가 그 순환이 완전히 끝나는 미래의 특정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또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마지막 방문이다. 그 마지막 방문은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다. 2008년 대형 박물관 보관소에 있던 작은 점토 원반 하나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등록번호 K8538로 분류된 이 유물은 니네베 발굴 당시부터 줄곧 보관되어 있었다. 그 원반은 식탁 접시만한 크기의 둥근 모양이며 8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각 구역 안에는 초기 학자들이 단순한 장식이라고 생각했던 표시들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별자리 지도였다. 브리스틀 대학교의 천문학자 앨런 본도와 화학자 마크 햄셀은 그 표시를 현대 천문 소프트웨어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그 지도는 기원전 3123년 6월 29일 새벽 무렵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보였던 밤하늘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 지도는 그만큼 정확했다. 별자리와 행성의 위치는 물론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하나의 특이한 천체의 경로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그 천체는 수메르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구를 강타했다고 기록한 바로 그 존재였다. 본도와 햄셀은 이 점토판이 거대한 운석 충돌을 동시대에 기록한 문서라고 결론 내렸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충돌이었다. 그들은 궤적을 추적한 끝에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쿠페스라는 지역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곳에는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산사태의 흔적과 오랫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지질학적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 의미는 실로 엄청났다. 수메르인들은 신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 관측 결과를 남긴 것이었다. 그리고 한 번의 충돌을 기록했다면 다른 충돌들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K8538 점토파는 모두를 깨우는 내용을 담은 유물이 아니었다. 그 점토파는 다른 발굴팀이 유적의 다른 구역에서 발견했으며 대형 박물관은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유난히 꺼려왔다. 그 점토판에는 널리 알려진 등록번호가 없다. 그것은 학자들이 때때로 아트라하시스 순환이라 부르는 단편 문헌의 일부이지만 후대에 작성되었거나 같은 계통에서 나온 기록으로 보인다. 아트라하시스는 수메르판 노아로 알려진 인물이며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경고를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홍수를 다루고 있지 않다. 그 기록은 홍수 이후에 일어날 일을 설명한다. 그리고 아눈나키가 다음번에 돌아오는 순간을 묘사한다. 가장 직역에 가까운 해석에 따르면 하늘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고 잠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 표현은 매우 독특하다. 수메르어는 매우 정교한 언어였다. 꿈이나 환상을 표현할 때는 그것을 나타내는 별도의 단어가 있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실제 들리는 소리나 소음, 즉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향으로 번역하는 단어다. 점토파는 이 소리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기록은 이렇게 이어진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50년 동안 학계의 표준적인 답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비유이며 제사장의 시적 표현이라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연구자가 다른 수메르 문헌들과 함께 이 점토판을 분석하면서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다. 하늘이 말하고 잠든 정신이 깨어난다는 동일한 표현과 어휘가 실제 사건을 기록한 점토판에도 등장했던 것이다. 특히 아눈나키가 처음 도착했던 순간을 기록한 문헌에서 같은 표현과 같은 이미지가 반복되며 마치 이 점토판이 예언하는 미래의 사건이 최초의 사건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곧 두 번째 귀환이라는 의미였다. 시치는 매우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다. 대부분의 아시리아 학자들은 그의 번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령 문자에 존재하지 않는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친에게는 많은 비판자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었다. 그는 원본 점토판을 직접 읽을 수 있었다.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배웠고 수십 년 동안 고대 세머 문헌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의 불편한 사실을 지적했다. 수메르인들에게는 미래를 예언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의 다른 점토판은 예언이 아니라 기록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다루는 문헌은 매우 드물었고 그런 기록들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점토판에서 특히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시기였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긴 순환주기를 천문학적 정렬과 연결했다. 그들은 지구 자전축이 약 25,920년에 걸쳐 한 바퀴를 도는 춘분점 세차 운동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한 주기를 12개의 시대로 나누었으며 각각은 황도 12궁의 별자리 하나에 대응한다고 믿었다. 남아있는 단편에 따르면 점토판이 말하는 사건은 두 시대가 바뀌는 경계에서 일어나며 구체적으로는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물병 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물병 자리 시대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황도 12궁의 경계가 명확한 선으로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추정 시기는 2000년부터 2600년까지 다양하지만 모든 계산은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문턱에 서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내용도 있다. 가장 신중한 복원에 따르면 이 점토판을 그 사건을 하늘을 가로질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천체 방문자와 연결하고 있다. 주류 천문학계는 지난 10여 년 동안 특이한 천체들을 조용히 추적해왔다. 2017년에는
오우무아무아라는 성간 천체가 기존의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궤도를 따라 태양계를 통과했다. 2019년에는 보리소프 해성이 같은 현상을 보였다. 이어 2023년과 2024년에는 여러 개의 정체불명 천체가 태양계 안쪽으로 접근하는 경로에서 발견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천문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설명하기를 꺼릴 정도로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다. 공식적인 입장은 그것들이 특이한 성질을 가진 자연 천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천문학자 아비 로앱을 비롯한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umuamua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아비 로앱은 비주류 인물이 아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 학과장을 9해 동안 맡았다. 또한 여러 국가과학자문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면 비록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지라도 과학계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그리고 로앱은 점점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 증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고 말해왔다. 수메르 점토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수메르인들도 5천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그들은 방문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그 귀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경험하게 될 사건과 함께 찾아온다고 말했다. 또한 세상 모든 잠든 정신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 분야의 일부 연구자들은 점토판이 말하는 사건이 실제 물리적 현상이라고 믿는다. 하늘에 나타나 전 세계 어디서나 동시에 보이는 천체이거나 어떤 형태의 신호라는 것이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그것이 내적인 변화라고 본다. 모두가 함께 겪는 각성이며 의식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점토판 자체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 가능성을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하늘이 말하는 순간 정신도 깨어나며 두 일은 정확히 같은 순간에 일어난다. 만약 이 점토파냐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왜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묻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학계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메르어는 매우 어려운 언어다. 많은 정토파는 일부가 부서져 내용이 사라진 단편 상태이며 복원 과정에는 학문적인 추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추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시친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자신의 번역을 발표했을 때 주류 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랐고 잘못 번역했으며 존재하지 않는 연관성을 만들어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비판 가운데 일부는 아마도 타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또 다른 비판은 학계가 점토판이 실제로 의미할 수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싫어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 박물관은 그 점토판을 보관하고 있다. 동시에 아직 완전히 번역되지 않았고 고해상도로 촬영되지도 않았으며 소수의 공인된 아시리아 학자를 제외한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수만 장의 점토판도 함께 보관하고 있다. 박물관이 내세우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다. 전 세계에는 서령 문자를 연구할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고 방대한 소장품을 모두 연구하기에는 박물관의 자원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자들의 설명은 다르다. 그들은 박물관이 세상 사람들이 읽지 않기를 바라는 자료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전에는 이런 주장이 단순한 음모론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2023년 대형 박물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수천 점의 유물이 소장품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그 절도 사건은 한 명의 학예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는 해고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전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던 의문을 남겼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박물관 금고에서 유물이 사라질 수 있었다면 일반 대중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다른 것들은 또 무엇이 남아있을까? 수메르 점토판은 그 방대한 소장품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유물일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 가운데 하나다. 알려진 모든 문명보다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까지도 담고 있다. 사람들을 깨우는 점토판만이 특정 사건을 예언한 유일한 수메르 문헌은 아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은 더 존재한다. 운명의 점토판이라고도 불리는 문헌에는 아눈나키가 돌아와 모든 기록을 심판하는 순간이 묘사되어 있다. 또 다른 단편 문헌에는 대낮에도 보이는 하늘의 불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수메르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에는 특정한 천체의 움직임과 연결된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묘사되어 있다. 이 점토판들을 함께 읽어보면 하나의 흐름이 드러난다. 귀환, 하늘의 징조, 모두의 동시각성, 심판,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평생 이 자료를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이 순서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지막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복원된 내용에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미 깨어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점토판 대부분은 잠든 사람들,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자들, 잊고 있다가 다시 기억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점토가 갈라져 일부 내용이 사라진 짧은 구절에는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한다. 이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누군가에게 깨어질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게 된다. 점토판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경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게 된다. 수메르인들은 일부 사람들이 미리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 이상한 점은 이런 메시지를 남긴 문명이 수메르인들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거의 같은 형태의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와 아무런 교류도 없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방법도 없었던 다른 문화권에서도 발견된다. 지구 반대편의 마야 문명은 2012년 12월에 해당하는 특정한 날짜에서 끝나는 달력을 만들었으며 그들의 사제들은 그날이 하나의 세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미국 남서부의 호피족은 위대한 정화라고 부르는 순간에 대한 예언을 전해왔다. 그 예언은 하늘의 징조와 별의 사람들로 불린 존재들의 귀환과 연결되어 있었다. 힌두교의 베다 경전에는 유가라고 불리는 우주의 여러 시대가 기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대는 하나의 변화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현재의 시대인 칼리 유가는 마지막 순환이며 베다는 그 끝을 마지막 아바타의 등장과 연결하고 있다. 경전에 따르면 그 존재는 별들이 다시 정렬되고 잠든 사람들이 깨어나는 순간에 나타난다. 수천 킬로미터와 수천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둔 문화들인데도 사용된 표현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선택 편향이라고 말한다. 모든 문화에는 종말 이야기가 있으며 비슷하게 들리는 것만 골라 모으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패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반론은 충분히 타당하다. 그러나 수메르 점토판에는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수메르인들은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파괴나 심판, 세상의 끝을 묘사하지 않았다. 그들이 말한 것은 각성이었다. 깨닫는 순간이며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후대의 다른 문화들은 대부분 아브라함계 종교 전통의 영향을 받아 파괴라는 틀을 덧붙였다. 하지만 수메르의 원래 기록은 훨씬 조용하면서도 더 기묘하다. 그것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순간에 대한 점토판이다. 그렇다면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난 세기의 대부분 동안 그 답은 분명해 보였다. 단순한 비유이자 수라적 표현이며 시적인 의미에서 의식이 열리는 것을 뜻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점토판에 사용된 표현은 비유가 아니다. 수메르인들이 실제로 잠들어 있던 사람이 실제로 깨어났을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 기록은 그 사건을 실제 물리적인 현상으로 다룬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그것을 듣는다. 잠든 사람들, 그들 모두가 정확히 같은 순간 의식을 되찾는다. 이 설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어떤 방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묻게 된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들릴 만큼 거대한 소리는 공기가 아닌 다른 매개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대기 속의 음파는 매우 빠르게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대륙 전체를 가로질러 전달될 수 없다. 따라서 점토판이 실제 현상을 기록한 것이라면 반드시 다른 전달 방식이 존재해야 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제로 변화가 관측되고 있는 지구의 자연 전자기 주파수인 슈만 공명을 그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지구 밖에서 시작된 하나의 정교한 신호가 인간의 신경계가 별다른 장비 없이도 감지할 수 있는 주파수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물론 어느 쪽도 점토판이 말하는 현상이라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점토판은 분명 어떤 형태의 작동 원리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가장 구체적인 근거는 천문학적 증거다. 물고기자리 시대에서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은 지금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이미 그 수백 년에 걸친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수메르인들이 기록한 3600년 주기의 천체 순환 역시 계산의 기준점에 따라 현재 시대를 귀환이 예상되는 시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태양계 안으로 들어온 특이한 성간 천체들은 과학적으로 공식 기록된 사실이다. 아비로앱을 비롯한 여러 신뢰받는 천문학자들은 이런 방문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공식 기록 외에도 여러 보고가 존재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미확인 공중 현상의 존재를 공개하거나 기밀을 해제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23년 데이비드 그라우시라는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미국 의회에서 선서한 뒤 연방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인간이 아닌 존재의 비행체를 회수해왔다고 증언했다. 그라우시는 결코 변두리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최고 기밀 접근 권한을 보유했고 미국 국가지리 공간정보국에서 근무했다. 그의 증언은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켜 여야를 막론한 의회 의원들이 추가 조사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수메르인들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점토판이 일부 번역자들의 주장 그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증거도 아니며 아누나키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도 천체 방문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언젠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깨어나는 순간이 온다는 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점점 더 외면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를 남긴다. 만약 인류 최초의 문명을 세우고 바퀴와 쟁기, 법정과 달력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우리가 잊어버린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 그들이 하늘에서 온 방문자에 대해 남긴 이야기가 종교적 비유가 아니라 실제 목격담이었다면 어떨까? 그리고 거의 200년 동안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온 그 점토판이 단순한 고대의 시가 아니라 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시대를 살아갈 누군가에게 남긴 메시지라면 어떨까? 수메르인들은 아눈나키가 문명을 전해주는 대신 단 하나의 조건을 요구했다고 믿었다. 그 조건은 바로 기억이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기억하라.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 만든 언어로 점토판에 그 내용을 새겼다. 그리고 불과 홍수, 제국의 몰락을 모두 견뎌낼 수 있는 곳에 그것을 묻어두었다. 그들은 그 메시지가 그날이 찾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읽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그리고 그때는 어쩌면 지금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점토판이 문자 그대로의 각성을 말하는 것이든 하늘에서 벌어질 전 세계적 사건을 뜻하는 것이든 아직 우리가 표현할 말조차 없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든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묘한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5000년 전 망원경도 위성도 라디오도 인터넷도 없던 한 문명이 미래를 바라보았고 매우 구체적인 무언가를 보았다. 그들은 한순간을 보았고 그것을 점토판에 기록했다.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그 점토판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다. 어쩌면 그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 어쩌면 번역자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오해와 희망 섞인 추측이 뒤엉킨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앞으로 몇 해 안에 혹은 앞으로 몇십 년 안에 하늘이 말을 걸고
세상에 잠든 정신이 눈을 뜨며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수메르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점토파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그 시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뿐이다.